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제8강 영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를 항공법규 강의를 시작한 지 7개, 이번에 8번째 강의죠. 하다 보니까 7번 강의를 하는 중에 영어들이 많이 나왔지요.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하나씩 귀에 익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크게 부담 갖지 마시라고 전문 영어가 좀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러지만은 앞에서 했듯이 몇 차례 듣다 보면은 귀에 익을 테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한 영어도 처음 들어본 영어, 좀 답답한 영어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냥 지나치다 보면은 또 다시 반복해서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전문 영어를 몇 가지를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영어 중에 하나가 전문적인 영어, 이것은 뭐 시험에서도 나옵니다. 감항 증명이라는 게 나옵니다. 감항이 뭔지.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을 우리가 감항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항 증명이다, 그 말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이 있다는 증명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감항성이 있는 비행기냐, 감항성 검사를 해야 한다, 뭐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감항성, 감항이라는 말을 잘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객실 승무원. 객실 승무원은 항공기에 탑승하여 비상시 승객을 탈출시키는 승객 등의 안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객실 승무원이라고 합니다. 객실 승무원은 여기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스튜어디스나 보안 요원이나 그렇게 있지만은 그분들이 하는 일은 주로 비상시 승객 탈출, 그런 것이 제일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량 항공기, 이것도 시작할 때 나왔던 말인데, 항공기 외에 뭐 항공기는 일반적인 범용 항공기가 말이죠,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공기의 반작용이라는 것은 공기를 밀어내는 힘이죠. 최대 이륙 중량, 좌석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및 동력 패러슈트 등을 말한다. 이것도 처음에 기준에 나왔습니다. 이륙 중량이 600kg 이상이었다, 아니면은 좌석수가 2개 이하였다, 뭐 그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자, 그 다음에 경량 항공기 사고, 이것은 항공기 사고하고 뭐 거의 같습니다. 경량 항공기 사고,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설명을 좀 힘주어 했던 건데, 비행을 목적으로 경량 항공기의 발동기가 시동되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 발생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게 뭐냐? 이거 지난 시간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항이 뭐냐면은 경량 항공기에 의한 사람의 사망이나 중상 또는 행방불명, 또 경량 항공기의 추락, 충돌 또는 화재 발생, 마지막으로 경량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경량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이런 것들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하나의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사대라는 게 있습니다. 경사대라는 건 말 그대로 영어로도 뭐 슬리베이니까 비스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경사대라는 것은 경량 항공기를 수면에서 육지로 끌어올리거나 또는 육지에서 수면으로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경사진 시설물, 뭐 자동차에 싣고 다닐 수도 있겠고, 우리가 수상 비행기나 그런 거 보면은 오르락내리락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계기 비행은 여러분이 이건 뭐 자연스럽게 아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계 비행, 눈으로 보고 비행하는 시계 비행이었고, 계기 비행은 비행 기기에, 여기에서 항공기의 자세나 고도, 위치 및 비행 방향의 측정을 항공기에 장착된 계기에만 의존하여 비행하는 것을 계기비행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아무나 계기가 있다고 해서 계기비행하는 건 아니고, 반드시 계기비행을 하려면은 계기비행에 대한 자격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계류장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에이프론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때. 에이프론, 우리가 에이프론은 앞치마, 그렇게 말하는데, 말 그대로 뭐 역할은 그렇습니다. 앞에 펼쳐진 하나의 공간이니까. 계류장이란 뭐냐면, 이착륙장 내에서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것, 또는 급유, 주기, 비행기 세우는 걸 주기로 한다 했죠. 또는 제빙, 방빙, 비행기에 얼음이 붙으면은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제거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얼지 않도록 해주는 방빙, 이런 정비 목적으로 경량 항공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구역, 경량 항공기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구역을 우리가 계류장이라 한다. 그 다음에 공항이라는 건 뭐냐? 공항도 나왔던 거지만은 공항 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명칭, 위치 및 구역을 지정 고시한 것을 공항이라고 한다. 그럼 공항 시설은 뭐냐? 뭐 당연히 공항에 있는 시설이지만은 공항 시설은 공항 구역 안에 있는 시설과 공항 구역 밖에 있는 시설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시설입니다. 그 뭐냐면은 항공기 이륙, 착륙 및 항행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 시설 및 지원 시설, 또 항공, 여객 및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 시설 및 지원 시설, 이것도 지난 시간에 나왔었습니다. 항공기 어떤 이륙, 착륙, 여객을 위한 부대 시설, 지원 시설, 이런 것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것들이 약간 이제 처음 나온 것 중에서 들으면 알 것 같지만은 뭐 모르겠는 거. 여기서 관제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었죠. 뭐 관제탑, 레이더 뭐 하지만은 관제구라는 게 뭐냐? 관제구는 지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m 이상 높이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공고한 공역을 말한다. 항공교통 안전을 위해서 지정한 공역인데 지표면으로서 또는 수면으로서 200m 이상 공간, 200m 이상 위쪽 하늘 쪽을 관제구라고 한다. 비슷한 말로 관제권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게 혼동하기 쉬운 게 혼동하지 않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제권은 뭐냐? 비행장 또는 공항과 그 주변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공고한 공역을 말한다. 뭐 비슷한 것 같은데 관제구는 지표면으로서 200m 이상 높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확장된 공역이고, 관제권은 비행장 또는 공항과 그 주변 공역이라고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럼 관제권은 뭐냐면은 이착륙 항공기 충돌 방지를 위한 공간이다. 다시 말해서 범위로 보면은 관제구가 더 넓겠죠. 관제구는 그냥 200m 이상 높이로서 교통안전을 위한 개방된 공간이고, 관제권은 비행장 또는 공항 주변 이착륙 항공기 충돌 방지를 위한 공역,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제구, 관제권 뭐 비교는 되지요. 근데 관제권, 관제구 하다 보면 가끔 보면은 뭐 A등급 공역이네, B등급 공역이네 그런 말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뒤에 이제 항공교통 및 항법이라는 과목에서 나오겠지만은 잠깐 설명드리면은 A등급 공역이라는 것은 모든 항공기가 계기 비행을 해야 하는 공역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항공 노선 같은 데죠. 우리가 이제 야간 비행이나 앞으로 보통 비행기를 외국 갈 때 보면 밤에 비행기를 많이 타죠. 그때는 전부 계기 비행을 합니다. 그럴 때는 A등급 공역. 그럼 B등급, C등급, D등급은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보면은 B등급, C등급, D등급 하면은 이용 객수나 아니면 화물 같은 것, 항공기가 굉장히 번잡한 데가 B등급입니다. 인천이나 뭐 제주공항이나 그런 데 B등급이고, 약간 적은 데가 C등급, 뭐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이것은 항공교통 및 항법에서 자세히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국가기관 등 항공기가 있습니다. 국가기관 등 항공기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설명이 가끔 나오는 것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말은 참 복잡합니다만은 아무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임대해서 또는 가지고 있는 거기서 사용하는 중에서 어떤 특별한 업무를 수행한 것을 말한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만 군용, 경찰용, 세관용 항공기는 제외한다. 어떤 국가기관이니까 군용이나 경찰용이나 세관용은 길 것 같은데 군용, 경찰용, 세관용은 국가기관 등 항공기가 아니다.
그럼 국가기관 등 항공기는 뭐냐? 재난이나 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이나 구조 활동하는 항공기, 또는 산불 진화 예방, 응급 환자 후송, 구급 구조 활동, 그 밖에 공공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이런 업무를 하는 항공기가 국가기관 등 항공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VIP 운항, 이것은 국가기관 등 항공기냐, 또는 뭐 긴급 항공기냐,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건 아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아무튼 말할 때 국가기관 등 항공기가 아닌 것은 뭐냐? 군용, 경찰용, 세관용 항공기는 아니다 했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다시 한번 설명한 게 비행장. 비행장은 항공기나 경량 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의 이륙과 착륙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상비행기는 이수, 착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비행정보구역. 비행정보구역이라는 것은 항공기, 경량 항공기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수색 또는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역으로서 국제 민간 항공 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명칭, 수직 및 수평 범위를 지정 공고한 공역을 말한다 했습니다. 정리해보면은 항공기 안전과 효율적인 비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역이 비행정보구역입니다. 항공기의 안전과 효율적 비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역을 비행정보구역이라 한다.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공이라는 말도 여러분이 뉴스에서 자주 듣습니다. 뭐 영공을 침범했네, 그런 말도 나오죠. 대한민국 영토와 영해 및 접속 수역법에 따른 내수 및 영해의 상공을 영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주 들어야 할 영어 중에 하나가 이착륙장. 공항시설법에 따른 이착륙장으로서 이륙이나 착륙하는 것입니다. 비행장 외에, 비행장에는 상당히 규모가 있습니다. 비행장 외에 경량 항공기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이륙 또는 착륙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걸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경량 항공기를 배우게 되면 또는 체험 비행을 하려면은 가까운 곳에 보면은 비행클럽이나 비행 교육장이 있습니다. 훈련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부분이 이착륙장입니다. 큰 활주로가 있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착륙장을 하다 보면은 가끔 누가 이착륙장 표고가 얼마냐 그런 말을 물어볼 수 있는데, 표고라는 건 높이죠. 표고라는 것은 경량 항공기 이착륙장에서 활주로에서 가장 높은 지점의 해발 고도를 표고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평하면 아무데나 마찬가지겠지만 약간 활주로 높이가 틀리거나 할 때는 가장 높은 데서 쟀을 때 그게 해발 몇 미터다, 그게 바로 이착륙장 표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항법이나 그런 데서 고도계 수정할 때 필요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착륙대. 이것도 뭐 시험에 한 번씩 나오는 용어입니다. 착륙대가 뭐냐?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경우에 항공기와 탑승자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지대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로 이루어지는 활주로 중심을 두는 직사각형 지표면 또는 수면을 말한다 했습니다. 착륙대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착륙하는 것 아닙니다. 절대 착륙하는 것이 아니고 활주로를 항공기가 이탈했을 때 항공기나 탑승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잠깐 대피하는 안전지대입니다. 그 다음에 피로위험관리 시스템도 첫 시간에 잠깐 어디 설명을 드렸었는데, 영어 쭉 시험할 때 나왔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운항 승무원과 객실 승무원의 충분한 주의력이 있는 상태에서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피로와 관련한 위험 요소를 경험과 과학적 원리 및 지식에 기초하여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승무원들이 피곤하면은, 예를 들어 아프거나 몸이 피곤하면은 제대로 된 일을 하기가 힘들겠죠.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어떤 효율이 떨어지거나 그렇기 때문에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그걸 보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피로위험 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항공기입니다. 항공기는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 이륙 중량, 좌석수,
등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행기나 헬리콥터, 비행선, 활공기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것도 나왔었습니다. 공기의 반작용, 공기를 밀어내는 힘으로 떠야 합니다. 이럴 때는 이제 수평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은 수평이나 수직으로 하는 뭐 헬리콥터나 그런 경우는 뭐 제외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항공기 사고, 여기에서 그러지만 이제 항공기에 이제 헬리콥터 들어가지만은 보통 이제 어떤 수직으로 위로 아래로 뜨는 이제 그런 거, 수면이나 지면의 어떤 반작용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항공기 사고는 뭐냐? 사람이, 이것도 나왔던 건데, 사람이 비행을 목적으로, 항공기 사고라는 것은, 항공기 사고는 지난번에 정확히 설명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사람이 비행을 목적으로 항공기에 탑승하였을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 내릴 때까지. 예를 들어 그러면 드론은 어쩌냐, 무인 항공기는 어쩌냐. 그럴 때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 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무인 항공기의 경우에는 비행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를 우리가 시간으로 봅니다. 기간으로. 그 사이에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항공기 사고. 우리가 이제 보통 드론 하면은 그냥 여기서 뭐 날개 조그만 건 4개부터 날아가는 걸 드론이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드론이라는 것은 사람이 타지 않고 움직이는 모든 것이 드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로봇도 드론이 되고, 로봇도 드론이죠. 뭐 무인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장치가 다 드론인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그 지정된 사고는 뭐냐면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이라 했죠. 그 다음에 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 또는 마지막으로 항공기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이거 뭐 경량 항공기 사고에서도 똑같이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기 준사고는 뭐냐, 뭐 사고 나왔으니까 준사고는 뭐죠, 준한 사고, 비슷한 그게 되겠죠. 항공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항공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우리가 준사고라 합니다. 항공기 준사고. 항공로, 그 다음에 항공로는 뭐냐, 하늘에 있는 길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실제로 정확하게 항공도라는 지도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기, 경량 항공기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상에 표시한 공간의 길을 우리가 항공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항공안전장애도 조금 전에 이 앞에 시간에 나왔었죠.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 외에 항공기 운항 등과 관련하여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었던 것, 그런 것을 항공안전장애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왔던 것. 그 다음에 항행안전시설. 항행안전시설이라는 것은 유선통신, 무선통신, 인공위성, 불빛, 색채 또는 전파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우리가 항행안전시설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뭐 활주로 하면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마찬가지로 활주로도 정의를 보면은 항공기 착륙, 이륙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로 이루어지는 공항이나 비행장에 설정된 구역. 항상 이것은 무조건 비행기가 뜰 수 있다 해서 활주로나 뭐 비행장이 아니고, 이것은 정하는 크기, 규격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 가끔 보면 활주로 시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단이라는 것은 그냥 끝부분을 말합니다. 끝부분. 그 다음에 뭐 활주로 안전구역 하면은 이것은 경량 항공기, 예를 들어 활주로 가까이 가지 못했을 경우, 또는 조금 넘어서 이제 지나갔을 경우, 또는 이탈했을 때, 이럴 때 줄이기 위해서 설치하는 안전지대를 활주로 안전구역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착륙대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상 지난번에 나왔던 것 중에서 이카오는 국제민간항공기구입니다. 국제민간항공조약에 기초하여, 국제민간항공조약인 것은 우리가 시카고 조약이라고 합니다. 시카고 제약국에 의해서 구성됐기 때문에 시카고 조약이라고 하는데, 국제민간항공조약에 기초하여 국제항공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민간항공의 발달 및 안전의 확인 도모,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운송의 실현, 항공기술의 증진
제약국 권리 존중, 국제항공기업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사무국은 캐나다 몬트리올에 소재하고 시카고 조약 치약국에 구성됐다. 그러니까 시카고 조약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은 사무국은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습니다. 다음에 항공안전법 69조를 보면은 긴급항공기의 지정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응급환자의 수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업무에 항공기를 사용하려는 소유자 등은 그 항공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무조건 내가 가까이 있다 해서 내가 여기서 뭐 긴급한 업무를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반드시 지정을 받아야 긴급항공기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항공기, 이런 이제 긴급항공기라는 것은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는 항공기 어떤 이륙이나 착륙 장소 또는 이런 최저 비행고도 이런 것들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허가를 받으면은 예외사항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7조, 여기도 긴급항공기의 지정입니다. 앞에서는 안전법이고 그 다음에는 안전법 시행규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 할 때 처음에 배웠었죠.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다 했죠. 또 이제 시행규칙 207조에 보면은 긴급항공기 지정은 응급환자의 수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업무나 뭐냐, 재난 재해 등의 수색 구조, 응급환자 수송 등 구조 구급활동, 화재 진화, 화재의 예방을 위한 감시활동, 응급환자를 위한 장기, 요즘 응급환자들 장기 이송 많이 있죠. 그 다음에 그 밖에 자연재해 발생 시 긴급복구, 이런 것이 긴급항공기지만은 이것도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했죠. 허가를 받지 않으면은 그 긴급항공기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업무에 항공기를 사용하려는 사람들은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긴급항공기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강의 내용이고, 이제 그러면은 물론 이 외에도 굉장히 전문 용어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주 나올 만한 것들을 설명했으니까 시간 나시면은 교재나 아니면 항공법규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상 문제. 긴급항공기 업무가 아닌 것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과 구조 맞죠? 응급환자 수송 구조 맞습니다. 그 다음에 VIP 수송 및 구호물자, 어떻게 보면 VIP 하면은 뭐 일반적으로 대통령이나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긴급항공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화재 진화와 예방을 위한 감시활동, 이것은 긴급 항공기 업무가 맞지요. 자, 2번 항공법에서 규정하는 항공 업무가 아닌 것은 했는데, 여기서 이제 쭉 예문을 보면은 정비 수리 및 안전성 확인 업무, 운항 업무 및 무선 조작, 무선 설비 조작, 항공기 운항 및 교통관제, 이런 것은 항공 업무인데 항공청에서 허가받은 조종연수,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실습을 위해서 비행클럽에서 허가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학생 회원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연습 조종 허가를 받습니다. 그런 경우는 항공 업무가 아닙니다. 정식 항공 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종 연습은 아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세 번째, 항공기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 표면상에 표시한 공간의 길은, 이것은 우리가 가장 이제는 알 수 있죠. 항공로죠. 항공기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 표면상에 표시한 공간의 길, 표면이 표시는 했는데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항공도에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기의 정의, 이것도 계속 나오는 건데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식 항공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항공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항공안전법에서 규정한 국가기관 등 항공기는, 국가기관 등 항공기 그 얘기 나왔었죠. 무엇은 안 된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 항공기나, 예를 들어서 뭐 세관 항공기나 군 항공기, 이런 것은 아닌데 산림청 항공기는 국가기관 등 항공기가 됩니다. 이 앞에 설명이 조금 전에 나왔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쪽을 설명을 다시 한번 들으면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국가기관 등 항공기. 국가기관 등 항공기란 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인체한 항공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항공기를 말한다. 그래가지고 다음 중 업무는 뭐냐? 재난, 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산불 진화 및 예방, 응급환자 후송 및 구조 구급활동, 그 밖에 공공안녕 질서 유지를 할 필요한 업무했는데, 다만 군용, 경찰용, 세관용 항공기는 제외한다 했습니다. 군용, 경찰용, 세관용 항공기는 국가 항공기가 아니다 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은 뭐라고 하냐? 비행장이라고 합니다. 이륙 착륙을 위해서 할 때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은 비행장. 여기까지가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용어가 있으니까 차츰차츰 배우면서 저절로 알기도 하고, 시간 날 때에 항공법규 우리 법제처에 들어가서 인터넷 들어가보면 다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